일단 수업 시작하시면 오늘 페이지는 150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고요. 오늘의 주제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오늘 주제는 도시화야. 도시화라는 게 뭐야? 무슨 말이야? 뭐뭐화. 뭐뭐화가 무슨 말이야? 뭐뭐처럼 되는 걸 우리 화라 하죠. 즉 도시처럼 되는 거. 만약에 주연화라고 불렀어. 그러면 뭔가 성격이든 뭐 생김새든 뭔가의 특징을 주연이처럼 되는 걸 우리 주연화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도시화도 도시처럼 되는 걸 우리는 도시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도시화의 의미, 두 번째 도시화 과정, 세 번째 세계의 도시화. 이 세계의 도시화에서 세계는 뭘 의미하죠? 세계. 두 가지로 나눠봐. 세계를 딱딱.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아시아와 유럽.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본다라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첫 번째 갑니다. 첫 번째 도시화의 의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의 의미. 자, 보시면 첫 번째 도시화의 의미. 뭐가 늘어나는 걸까? 도시화. 인구. 그지?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즉 도시와 촌락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점이 뭐였어? 인구수. 물론 인구수. 근데 인구수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인구 밀도로 표현할 수가 있었죠. 인구 밀도. 인구 수는요 그냥 절대값이죠. 수가 몇이 있냐 이거고요. 인구 밀도는요 어떻게 표현했죠? 면적분의 인구수. 즉 좁은 면적에 더 인구가 많이 살면 인구 밀도가 높은 거였죠. 그래서 촌락에 비해서 도시가 갖는 특징 중 하나가 인구 밀도가 높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한 도시 내에서 도시화가 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는 거야. 한 국가 안에서 도시화가 되는 것은 뭐가 증가하는 걸까? 도시의 수가 증가하는 거지. 도시의 수가 증가하는 것도 이제 도시화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시의 수가 늘었으니까 도시에 또 뭐가 늘어나? 인구. 도시의 면적이 증가하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뭐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갖는 겁니다. 즉 도시성을 획득한다라고 봐요. 도시성. 이 도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익명성 같은 겁니다. 익명성 같은 거야.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학교 오면서 주변에 학교 오는 친구들 봤어요? 네. 못 봤죠? 다 어디 가버렸어? 다 집에서 쉬고 있죠? 오늘 왜 쉬어? 오늘 재량이요. 재량휴업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재량휴업하지 않았죠. 우리는 물론 5월 달에 땡겨서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혹시 여러분들 식구 중에 동생, 언니, 오빠가 학교에 안 나오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기분이 어땠습니까? 짜증나요. 내리세요. 짜증 나겠습니다. 만약에 혜원이가 지금 기분이 우울하죠, 그러면. 혜원이 기분이 매우 우울해 보여, 지금. 혜원이 우울해가지고요. 이제 하굣길에 이 우울한 기분을 풀려고 이제 SM마트에 들려가지고 이제 쌀 음료수를 하나 샀어요. 쌀 음료수. 쌀 음료수. 쌀 음료수를 사가지고요. 아, 이 우울한 기분, 내일 쉬기도 하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저기 마을 정자에 앉아가지고, 역사공원 정자에 앉아가지고요. 이제 쌀 음료수를 드링킹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겠죠, 혜원이를. 네. 그럼 혜원이한테 뭐라고 해, 안 해? 해요. 안 하지. 왜 안 해? 모르는 사람이니까. 얘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학생 같긴 한데 괜히 건드려가지고
봉변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냅둔다라는 거야. 혜원이 고향이 어디야? 고양이요. 엄마가 고향은? 장이요. 장흥이요? 그럼 봅시다. 이제 그러면 혜원이가 이제 장흥에 갔습니다. 장흥에 가가지고 이 또 우울한 기분이 또 들어가지고 하나로마트에서 또 쌀 음료수를 샀어요. 근데 장흥에서 일단 하나로마트에서 쌀 음료수를 사는데 쉬워 어려워? 어렵죠. 왜냐? 혜원이가 누군지 안단 말이야. 물론 혜원이가 혜원인지는 몰라요. 혜원이가 혜원인지는 모르고 누구 집 손녀, 누구 집 몇째 딸 손녀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군지는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일단 쌀 음료수 사는 데가 어려웠겠죠. 근데 어떻게 샀다고 쳐? 사가지고 마을 정자에 앉아가지고 똑같이 또 드링킹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이 보겠죠. 그러면 혜원이는 무사히 끝까지 드링킹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못해? 엄마 뒤에 들어가. 그지? 엄마가 금방 가지고 연놈이 기집애 해가지고 머리채를 금방 끄집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도시 안에서는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골 촌락에는 익명성이라는 게 훨씬 더 약하거나 없기도 한다라는 거죠. 물론 도시에서도 약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 오래 살면 혹시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 살았다 10년 넘게 내리시고요. 많죠 내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모르는데 아는 사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모르는데 아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누군지는 알아. 오며 가며 얼굴은 알아.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파트 단지에 살다 보면 저 아줌마, 저 아저씨 얼굴은 낯이 있고요. 어디서든지 알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런 익명성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특징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도시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화. 도시화의 의미, 도시화의 특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도시화의 특징이 뭘까? 촌상고 현상. 인구 유입이 활발하다. 눈치 빠른 친구들이 유입이라는 단어에서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네. 첫 번째, 자연적으로 증감하는 거. 두 번째, 사회적으로 증감하는 거. 자연적 증감은 뭐야? 출산과 사망. 사회적 증감은요? 이주. 이동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인구 유입이래.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이야, 사회적이야? 사회적인 거죠. 즉 이촌양도가 의해서 활발한 이촌양도에 의해서 인구 유입이 활발하고 인구가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2차, 3차 산업의 종사자가 비율 높습니다. 도시 자체에서 산업의 비율도 높고요. 산업 종사자의 비율도 높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1차, 2차, 3차 산업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네. 1차 산업 뭐죠? 1차 산업. 아니, 가네? 농업. 2차는요? 공업. 3차는요? 서비스업. 4차는요? 기계. AI가 머릿속에 스쳐가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산업 혁명 단계 구분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말한 건 산업 구분이야. 저번에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뭐 1차 산업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 뭐 전기화학, 3차 산업혁명, 인터넷, 4차 산업, AI. 이거는 산업혁명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산업 구분이야. 농업, 공업, 서비스업. 1차, 2차, 3차. 4차 산업 있어 없어? 없어. 5차는요? 없고 6차는 말장난처럼 있다 그랬죠? 1차와 2차가 3차가 섞여 있는 거야. 즉 내가 딸기 농장을 해. 맛있겠죠? 그래서 내 딸기 농장을 하는데 그 안에 공장도 가지고 있어요. 무슨 공장? 딸기 공장. 딸기 잼 공장. 딸기 잼 공장을 또 같이 갖고 있어. 그래서 3차는 어떻게 운영하냐?
그러면 내가 딸기를 직접 따가지고 딸기잼을 만드는데 이걸 체험을 시켜주는 거야. 딸기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그래서 딸기 직접 따가지고 딸기잼을 만들 수 있게끔 그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면 1차, 2차, 3차 더해서 몇 차? 6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일단 1, 2, 3차 있고요. 도시에서는 2차와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신다 손. 내리시고 좀 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 지으신다 손. 없죠. 이것만 봐도 비율 차이가 나타나겠죠. 즉, 우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비율이 매우 낮죠. 낮습니다. 낮아요. 뭐 주로 무슨 일에 종사해? 다양한 일에 종사하시겠죠. 2차, 3차. 나는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어 지금? 그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한 뭘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 무슨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도시에서는 이 사람들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화율이라는 게 나타나요. 도시화율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게끔 특징을 나타낼 수가 있죠. 특징이 아니라 그 세 번째 도시화율로 가야 되는데 잘못 썼습니다. 3번 도시화율로 가겠습니다. 도시화율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 과학의 특징이 뭐니? 과학이요? 실증 가능하고요. 수치로 나타낼 수 있죠. 네. 우리는 사회과학이야. 즉,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제 과학의 흉내를 내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치화할 수 있게끔, 증명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도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도시화율도. 어떻게 수치를 나타내면 좋아? 표. 어떤 딱 눈에 보이게끔 비교할 수 있게끔 서로 딱 뭐는 높고 뭐는 낮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네. 뭘 기준으로? 그 선. 전체 인구분에 어떻게 구해? 도시인구가. 그지?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도시화율로 나옵니다. 즉 100만 명이 있는데 70만 명이 도시에 산다. 그럼 도시화율은 몇 프로야? 70%. 그렇죠. 70%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약 몇 프로 정도 될까요? 80%. 90% 정도 됩니다. 선진국 평균 도시화율은 약 8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도시화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시화였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화 가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화 가정.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리셔야 돼요. 요거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도시화율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3등분 할 겁니다, 여러분들. 3등분. 어떻게 3등분 할 거냐? 이렇게 3등분 할 겁니다. 처음에 있었던 단계를 우리는 초기 단계, 두 번째 있었던 단계를 가속화 단계, 마지막에 있는 단계를 종착 단계로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불러요. 자,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함수 배웠죠? 네. 함수 어렵죠? 네. 뭐 X축, Y축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그때쯤 수학에 손을 놓을 뻔했어요. 수포자가 될 뻔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이 시간에 비해서 도시화율이 얼만큼 올라갔느냐로 보시면 돼요. 즉,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도의 도시화율이 올라간 거고요. 가속화 단계에서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만큼의 도시화율이 올라간 거고, 마지막 종착 단계도 똑같죠.
즉 이거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부르고요. 이 기울기가 얼만큼 완만하냐, 급격하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초기 단계에서는 이 그래프의 특징이 어때요? 완만합니까? 급격합니까? 그죠? 완만한 상승을 보이게 되죠. 두 번째, 가속화 단계에서는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급격한 상승. 이때 뭐랑 연관이 있겠니?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분에서 도시 거주 인구니까 이 도시 거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무슨 현상에 의해서? 그렇죠. 이촌양도. 그리고 교회화라는 것도 같이 일어납니다. 교회화는 이따 같이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종착 단계입니다. 종착 단계에서는요,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되죠. 그리고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개념이 두 개가 있죠. 여기서 지금 뭐랑 뭐? 모르는 거 있잖아. 우리가 교회화와 역도시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화. 교회화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불러요. 그 다음에 역도시화는요, 이거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역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냥 모식도 형태로 그릴게요. 이 초록색은요, 도시고요. 이 빨간색 형태는 뭐라 부를까? 촌락. 실제 이런 형태를 가진 곳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식도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봅시다. 교회화라는 건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교회화라고 부르고요. 역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역도시화라고 불러. 뭔가 살짝 비슷한 듯 보이고 하지만 살짝 뭔가 느낌이 다르지만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리면 교회화랑 역도시화는 비슷한 현상을 보지만 설명하고자 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도시 안에서 내부에는 도심이 발달하죠. 도심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해? 도심에 뭐가 높아져? 지대와 지가가 높아지면서 우리 주거 기능 어디로 가? 주변 지역 끝으로 가잖아. 즉 이런 데 끝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끝으로. 또는 촌락까지도 넘어가게 되죠. 자, 봅시다. 우리 지금 막 수안지구, 신창동 우리 끄트머리잖아. 그리고 장성에서 오는 거나 광주에서 가는 거나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들죠. 장성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걸려요? 30분. 15분, 20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장성까지도 넘어가는 거야. 촌락까지도. 그런데 우리는 이 초록색 흐름을 뭐라 부르냐 하면 교회화라고 불러요. 즉 도시 내부에서 도시 외곽 지역으로 또는 주변 촌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포인트가 뭐냐면 교회화를 한 사람들은 도시와의 연계성을 끊어요? 끊지 않습니까? 끊지 않죠. 도시랑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의 영향력이 커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반면 이 역도시화는 뭐냐면 도시 안에서 밖으로 아예 나가버리는 거야. 밖으로 나가버려. 도시
잘 있어라. 나는 간다. 도시 밖에 촌락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야. 도시와 연결성을 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이 촌락, 인근 촌락으로 가는 거나 이 도시 촌락으로 가는 거나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니요. 형체상으로는 차이가 없죠. 근데 어떻게 구별을 해? 대도시와 연결성이 있냐 없냐 형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분한 문제가 나올까?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 추접하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구분은 하셔야 되는 거야. 즉 교화라는 거는 도시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거고요. 역도시화는 도시의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거 구분 잘 하셔요.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 과정까지 봤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도시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사회계의 도시화라고 이야기했고요. 좀 더 풀어서 쓰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똑같이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야 됩니다. 네, 여기서는 선생님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거예요. 뭐랑 뭐? 선진국과 개도국. 그렇죠. 선진국과 개도국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똑같이 여기는 X축은 시간이고요. 여기는 도시화율이야. 근데 여기랑은 좀 다른 게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모형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이 없는데 이건 실제이기 때문에 1800, 1900, 2000 이렇게 대략적인 연도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두 개입니다. 빨간색은 뭘 나타낸 걸까?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선진국. 이 초록색은요? 개도국이야. 선진국은요, 개도국에 비해서 훨씬 더 완만하게 기울기가 진행이 됐다는 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정리만 좀 하시면 첫 번째 선진국의 도시화 특징 첫 번째 점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두 번째로는 현재 무슨 단계쯤 왔을까? 여기서 보면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어떤 단계 왔을 것 같아? 종착. 그렇죠. 현재 정착 단계입니다. 세 번째,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함. 맨날 발생하는 거야? 아니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내용을 봐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개도국의 도시화 특징. 첫 번째, 점진적으로 진행된 거에 비례하면 어떻게 됐을까? 얘네는 그죠. 급격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기울기를 갖게 되죠. 두 번째, 현재 무슨 단계쯤?
그죠? 현재 가속화 단계. 현재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속화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얘네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얘네들은 이제 종주도시화 현상. 또는 과도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종주도시화 현상과 과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일단 종주도시화 현상이 뭐냐 하면 여기다 따로 설명드릴게요. 일 위 도시 시의 인구가 2위 도시의 인구를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이때 1위 도시를 뭐라 부르냐 하면 종주도시라고 부릅니다. 종주도시.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1위 서울, 우리 2위 누구? 어디? 부산. 그렇죠, 부산. 예, 이 친구 1000만. 물론 지금 1000만이 깨지긴 했지만 대략 보겠습니다. 부산 350만. 2배 넘어 안 넘어? 안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2배가 훌쩍 넘는 현상이 발생하죠. 즉 지역 균형이 발전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않다라는 거죠. 종주도시화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자, 개발도상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그 자원을 균등하게 나눴으면 모두가 다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돼? 봐봐, 우리가 우리 반에 상금을 10,000원 받았어요. 10,000원 균등하게 나눠서 300원씩 나눠 가질까? 아니요. 그럼 300원 가지고 아무것도 우리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어느 정도 몰아주게 되면 좀 더 가치 있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런 일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좀 더 앞선 세대, 선생님의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또는 선생님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죠. 네. 7명, 8명, 9명씩 낳은 집들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아이들 모두 다 대학교 보내기가 어려워요. 힘들죠. 정해진 재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장 많은 교육을 시켜요? 첫째, 첫째. 막내, 첫째 또 누구?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 그치, 첫째 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없는 살림 모아서 대학교까지 보내줘. 그럼 대학교까지 보내고 나서 그 동생들은요? 대학교 보내줘? 아니요. 안 보내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제 막내는 좀 다르죠. 막내는 이제 큰 아이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돈벌이를 할 때쯤 시골에서 막내를 쫙 올려 보내줘. 부모님이 뭐 하라고? 공부시키라. 그 네가 키워라. 그렇게 네가 좀 공부 좀 시켜라 라고 올려 보냅니다. 즉 몰빵해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너가 훨씬 더 삶이 나아졌으니 집안을 좀 더 일으켜 보아라. 세워라. 만약에 그 돈 한 명한테 집중하지 않고요, 모두 다 나눠 썼으면 모두 다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와야 되면 삶의 변화가 있기가 좀 더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집중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집안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가 됐단 말이야. 이제 도시로 다시 돌아옵시다. 개발도상국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걸 모두 다 나눴으면 이도 저도 아닌 뭣도 안 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잘 될 것 같은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 도시가 주로 어디야? 서울. 수도가 되는 거죠. 그 지역의 수도. 그러다 보니 기존 다른 지역들과는 매우 많은 성장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가장 발전한 도시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위도시 현상이 발생하고요. 종주도시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1위 도시는 이제 수위도시라고 부르고요. 이제 수위도시랑 2위 도시랑 2배 이상 인구가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른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모르는 개념, 과도시화 현상입니다. 과도시화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라는 것도 무한정 사람들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우리 교실도 30명, 40명, 50명까지는 수용 가능하겠지만 100명, 200명 수용할 수는 없어. 그래서 수용 가능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모여든 현상을 우리는 과도시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과도시화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주택 부족,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범죄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 본 게 뭐냐면 도시화에서 의미, 특징 봤고요. 그래서 도시화율 계산하는 방법까지 봤고요. 도시화 과정에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봤고요.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도시화율, 그래서 그 도시화율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끝!